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유튜브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화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화학습 내용은 셔틀 교재 8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플래닝과 러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점검 차원에서 제목을 기초 다지기로 했습니다. 강화학습은 기초가 또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도 어렵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셔틀 교재 8장까지 했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트 2에 들어와서 approximate solution 메소드로 오면서부터 인공지능이 이제 포함되는 뉴럴 네트워크가 포함되는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구장을 약간 미리 보면은 on policy prediction with approximation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approximation이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시계망으로 써서 뭐 건사했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경망에 들어가기 전에 강화학습 우리 뭐 제어공학 뭐 수치 해석이하고 또 신경망하고 엮여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신경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 8장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좀 세면은 이 세계 바둑대회, 인공지능 바둑대회입니다. 흥미를 좀 가지시고 해서 이걸 한 몇 초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바둑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끼리의 대결은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잘할까요? 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 바둑을 개발한 나라가 많고요. 특히 또 선두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한 팀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팀이 참가할 수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성적은 우리나라가 2등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 바둑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파고에 관한 책을 사서 봤는데, 일본 사람이 저 알파고를 풀이한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사비스가 바둑으로 모델 캐스로 해가지고 오픈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어디 있나요? 뭐 구글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해서 뭐 거의 1조에 해당되는 돈을 유치해서 한 건데 이게 저 강화학습에 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바둑이 이제 그리드 월드고 모델 베이스고 하기 때문에 바둑이 인공지능 강화학습에서 가장 실용화가 잘 되는 거, 실용화가 가장 잘 되는 거, 이게 바둑 세계입니다. 바둑 세계. 바둑 세계에서 그 강화학습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나가될지 이거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뭐 있던가 아니면 뭐 호구 치던가 할 것 같은데 준다면요? 네. 그러면은 이러면 뭐 그냥 아낌없이 단수를 치고 그리고 살아주면 된다. 그리고 훅도 젖히면은 받아주는 건 당했으니까 여기 끊어 잡아야 된다. 인공지능 얘기는 이겁니다. 참 이럴 때는 편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려줄 때는 고민될 때. 해설하기 좋죠. 네. 요 바둑 수순을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해설자가 지금 인공지능을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인구 해가지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흑이고 백이고 있는데 지금 백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어요. 백 쪽이 약간 더 많아요. 백이 약간 우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백이. 그래서 해설자들이 옆에 보시면 요 옆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면 탁탁 눌러보면은 요 바둑 등을 가르쳐줘요. 이제 강사하기 쉬워졌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딱 써가지고 옆에 사람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 승률도 나오는데 이 승률을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보면은 백이 약간 우세한 거예요. 백이 약간 우세한 거예요.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보실까요?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고
똑같이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무난하게 흘러간다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단은 우리 오이진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뜨는 걸 이렇게 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흙이 조금 더 부피가 커졌습니다.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흙이 좀 우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강학습에서 이게 말하는 그리드 월드거든요. 그리드 월드. 요 한 자리의 밸류가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 판 전체에서 위징 선수가 흑인데 위징 선수가 이길 확률이 요 정도고 최정 선수가 이길 확률이 뭐 요렇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바둑 선수들은 대부분 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저걸로 공부를 해보고 복기라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수를 잘못 떴는가 인공지능 수와 내 수와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도 뭐 수학 문제라든가 이런 건 인공지능이 푸는 방법, 우리가 푸는 방법, 뭐 연구한 사람들도 인공지능이 연구했는 거, 우리가 연구했는 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바둑은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좀 세면은, 제 바둑 제일 잘 뜨는 게 이제 알파 제로인데, 알파고 제로였어요. 알파고 제로가 나가 참 이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은퇴했어요. 알파고가 은퇴하고 이름을 알파 제로로 했습니다. 알파 제로. 알파 제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법령적으로 인간의 지식이 없이 해서 이제 나오는 알파 제로인데 요거 이름을 바꿔가지고 알파 폴더라고 만들었어요. 폴더. 근데 알파 폴더 뭔가 단백질이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탁탁 접히는가 봐요. 폴더가 이렇게 탁탁 접히는가 봐 단백질. 그래서 알파 폴더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세계 단백질 구조를 해석하는데 뭐 과학자 뭐 수백 명하고 붙었는데 알파 폴더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인간이 과학자들이 100년 동안 풀 걸 갖다가 알파 폴더가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알파 제로에서 나왔다. 알파고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둑은 항상 강학습 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분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재하는 것. 요 부분을 이렇게 휘어주면 되는 거야. 아들 가지만. 가지가 있는 쪽을. 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모양보다는 이게 많이 이렇게 퍼졌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지를 여기를 메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걸 확 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분재 많이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자연성이 좋은데 막 비틀어가 꼬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분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강학습에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강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A점에서 B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해 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빗나갔어요. 이렇게 빗나가면은 분재를 해갖고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얘를 일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또 이 분재에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리시를 우리가 수정하는 거예요. 폴리시를 분재하듯이 뭐로 TRPO로 혹은 PPO로 좀 벗어나면은 멀리 가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폴리시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그냥 A3C, 뭐 A2C, 뭐 DDPG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알아야 돼요. 강학습은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를 찾는데 마치 분재해가지고 막 이렇게 철사줄로 꼬아가지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다가 옆으로 세서 지름길을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름길을 찾아봐라.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목적지를 찾아간다.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방법은. 옆을 세는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강학습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백컴온이라는 게임인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백컴온인가 하는 게임이에요. 백컴온인가 하는 게임인데, 기원전 3000년에, 기원전인가? 3000년 전에, 그냥 3000년 전에, 기원전 1000년쯤 되겠죠. 3000년 전에 중동에서 생겼대요, 중동에서.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백가몬이라는 게임은. 백가몬 게임을 한번 보시면. Skipping ahead again, player 1 rolls a 6 and a 4. Player 1 is able to get all his checkers into his home board with the 6-point move. He is now able to begin removing his checkers from the board. This is also known as bearing off. 주사기를 교대로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백가몬 게임입니다. 그래서 백가몬에서 이제 주사기를 던지는 걸 롤아웃이라고 합니다. 롤아웃. 그런데 우리가 롤아웃 폴리시 정책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롤아웃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롤아웃 알고리즘. 롤아웃이 이게 주사기를 던질 때 하는 그 행위를 롤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백가몬 게임에서 나왔다. 게임을 연구하다가 롤아웃 폴리시를 해봤다는 거예요. 주사기를 많이 던져봤다는 거예요. 롤아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롤아웃을 발전한 게 이제 몬테칼로 트리 서치 방법이에요. 이게 알파고에서 나오는 몬테칼로 트리 서치 방법입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공부하는 건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롤아웃을 알아야 되는데 롤아웃이 좀 발전된 게 이제 몬테칼로 트리 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롤아웃 게임, 백가몬 게임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 이제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들어가면 공부하기 편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초 다지기 하는데 2019년도에 MIT에서 강학습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여러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가장 인공지능스럽게 얘기하는 교수 있잖아요. MIT 교수 인공지능스럽게 해가지고 까만 넥타이 메고 해가지고 뭐 멋지게 잘생긴 서양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강의입니다. 그 강의를 이제 이 인트로덕션 부분을 갖다가 대부분 가져가서 한번 오늘 이제 우리 기초 다지인데 활용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학습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슈퍼바이저 러닝,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 언슈퍼바이저 러닝, 리포트 러닝 뭐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모든 거는 로스 펑션으로서 관리가 된다. 슈퍼바이저 된다. 이런 겁니다. 로스 펑션이 뭐냐? 이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풋을 넣어주면 뉴럴 네트워크 걸러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좋으냐 나쁘냐 로스 펑션 가지고 비교한다. 모든 건 결국은 슈퍼바이저의 형태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부책에서. 그런데 강학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환경이 있고 뭐 센서가 있고 센서가 데이터가 나와서 피처를 추출해내고 뭐 CNN을 하나요, 뭐 리프레젠테이션 해서 머신러닝 해서 날리지, 리즈닝, 플래닝, 뭐 액션, 이펙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강학습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학습은 MDP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뭐냐 그러면 바꿔서 보면 저기 환경이 있으니까 environment가 위에 있으니까 environment가 대충 쓰면 여기가 액션이 있으니까 에이전트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이거 액션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스테이트 다시고 보상값인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주면은 에이전트한테 주면은 환경을 주면 보상값과 환경을 주면은 얘가 돌아간다. MDP를 좀 풀이해서 해놓으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올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단어 중에서 머신 러닝이라는 구절이 있고
플래닝이라는 문제 있어요. 우리 저 세턴교재 8장 제목이 뭡니까? 플래닝과 러닝이에요. 플래닝과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래닝이 의미하는 게 뭔가, 러닝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걸 좀 잘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러닝과 플래닝은 거의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로봇이 움직이는데 센서가 있다는 센서. 아니, 빛을 신, 뭐, 눈, 코, 귀, 입, 뭐, 5가지 센서 기능. 그래서 제 친구가 옛날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한창 인터넷 막 뜰 때, 카메라를 했어요. 그래서, 야, 그 센서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고 인공지능을 아무리 잘하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돼도 센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개발하는 게 낫겠다. 이 사업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카메라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소리하는 것, 스피커, 아니면 진동 등등등 뭐 센서. 이 센서를 인공지능보다 센서 만드는 게 더 사업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고, 이건 벨마니케이션 아시는 얘기고,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같은데.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 날이라면 네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할래?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오늘 네가 네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네가 뭐 할래? 이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저보고 오늘 네가 마지막 날이라 하면 제가 유튜브 하고 있겠습니까? 제 밖에가 놀고 있든지 다른 거 하고 있든지 하겠지만 아마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멀리 있는 거 그렇게 디스카운트 된 거, 이런 것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당장 받는 이 보상값은 중요한데, 하루 뒤에 일, 이틀 뒤에 일, 1년 뒤에 일들은 이거는 디스카운트해서 계산에 넣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제 강학습에 대해서는 맛배기 시간이니까, 이제 로봇가 여기로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기로 찾아가는 길. 그럼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요래 가고 요래 가면 딱 되고, 요래 가고 요래 가면 딱 되고, 우리 딱 보면 아는데, 컴퓨터는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컴퓨터는 제 생각에는 무식해요. 컴퓨터는 무식해요. 컴퓨터는 한마디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일단 무식해요, 무식해. 그 무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무식이 용감하게. 주구장창 시킨 대로 도는 거예요. 주구장창 시킨 대로 컴퓨터라는 게. 그런데 이제 이러지 말고 뭐 지능을 좀 갖춘 인간처럼 뭐 추론할 수 있는, 리저닝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컴퓨터는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서 행동이 업, 다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모델 있잖아요. 모델. 그리드 월드니까. 스토캐스틱, 요 말이 들어갔어요. 스토캐스틱. 뭔가 하면은 위로 갈 행동을 80%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업으로 치더라도 위로 80% 가고 10%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래 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간다 하고 영화에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간다 해놓고 딴 데 가비요.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80%. 이렇게 행동의 분포를 나타내는 걸 갖다가 스토캐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디터미스틱 하니까 업 하면 100% 업으로 가는 게 이 범생이에요. 모범생. 업 하면 화람 가는 거예요. 요거 보면 이건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고 요 중에서 한 개를 딱 택해가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분포를 주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딱 내주는 거. 한 개만. 이게 디터미스틱 하다는 얘기예요.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리 됐고, 이제 근데 뭐 들고 싶은 이야기는 각 스텝마다, 한 스텝마다 보상을 마이너스를 줘요. 그러면 보상값을 최고 많이 받는 게 이제 우리 강화학습 목표니까 최단 거리를 가는 거예요. 최단 거리를. 이래 갔다 빠꾸 오래 하지 않고 최단 거리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상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보상값을 줄이려면 보상값을 체계하려면 제로가 돼야 되니까 빠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디터미스틱한 월드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스토캐스틱한 그 보상값을 같이 하더라도 스토캐스틱 하면은 좀 뭐 약간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이 초록색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확실치가 않아요. 이렇게 요래 딱 안 가고 요런 행동도 있어요. 요런 행동도. 스토캐스틱 하니까 확률적으로 한 10%는 눌러가고 10%는 눌러간 거예요. 보상값 똑같은데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스토캐스틱인데 보상값을 많이 주면 또 이리 바뀐다는 거예요. 해보고 그랬는데,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이게 이제 디터미스틱한 인데 보상값이 0.1하고 만 0.1 사람은 어전타다. 보상값은 마이너스를 줄이려고 빨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보상값이 별로 벌칙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행선수설하는 거예요. 그 보상을 페널티를 많이 줘버리면 싹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상값을 플러스를 주면은 마이너스만 좋으니까 이게 목적지를 안 가고 뱅갈뱅갈 도는 거예요. 뱅갈뱅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느냐 보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충 보상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거 안경이 작아가지고 이게 큰 걸 바꿔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자꾸 눈에 걸려가지고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올려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뭐냐 보면은 우리가 딥러닝,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보면은 많은 데이터로부터 뭘 배운다. 개인이라든가 얼굴을 배운다든가 MNET를 분석한다든가 하는데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good question, huge amount of repetitive data.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결과가 얻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 데이터에서 뭘 제출할 것인지 이런 문제인데, 강화학습에서는 똑같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을 배운다 이런 건데 좀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useful state 상태를 어떻게 정할 것이고 액션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MDP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하는데 MDP를 상태를 뭐로 하고 액션을 뭐로 하고 보상을 뭐로 하느냐. 주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상태는 뭐로 하고 액션은 뭐로 하고 사고 팔고 이런 거 보상은 뭘 할 것인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 규칙을 사는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라는 거예요. 강학습에서. 우리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커피도 이렇게 먹고 쓸데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분필 집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머리도 그렇고 이렇게 미닝풀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내 목적지로 가는데 골로만 딱 가면 되는데 가다가 해보고 휴식도 취하고 이러잖아요. 그 미닝풀 데이터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행동이 정말 미닝풀한 것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휴식도 취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닝풀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미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좀 철학적인 문제고 좀 행설수설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강화학습으로 돌아왔는데 모델 베이스가 있고 밸류 베이스가 있고 폴리시 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3 타입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딱 구분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모델 베이스냐, 밸류 베이스냐, 폴리시 베이스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델 베이스이면서 밸류를 가져온 게 있고 모델 베이스이면서 폴리시를 가져온 것도 있어요. 밸류 문제와 폴리시 문제를 섞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게 이제 소고기, 닭고기, 말고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섞어 할 것인가, 각각 먹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예요. 모델 베이스 문제를 보는 시각으로 보는 문제, 밸류 베이스로 보는 시각의 문제, 폴리시 베이스로 보는 시각의 문제 있는 거예요. 요 슬라이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샘플 에피션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베터 그러니까 샘플 에피션시가 좋다. 작은 샘플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고 이거는 레스 샘플 에피션시. 샘플 에피션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타임 스텝이지만 샘플 개수로 보고 여기는 100개만 가지고도 문제를 푸는데 모델 베이스니까 이게 오프 폴리시 큐러닝을 하면 1메가니까 100만 개의 데이터를 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엑타 크리틱은 뭐 한 5만 개 정도. 온 폴리시 크리에이터는 뭐 1000만 개, 10메가니까 1000만 개 데이터를 줘야 된다. 이게 진화 학습 그레디언트 프리한 거는 뭐면 100만, 1000만, 억 개인가요? 이렇게 데이터가 줘야 된다. 그렇게 모델 베이스는 100개가 필요하고 Q러닝에는 10의 6성계가 필요하고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10의 7성계가 필요하고 이건 10의 9성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메가가 6성이니까 10의 6성, 7성, 8성입니까? 8성. 데이터가 적으면 모델 베이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부족하면 모델 베이스로 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건 잘 아셔야 되는데, 상태 때 결국 A에서 이제 B로 가는 거예요. 근데 폴리시를 가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3개밖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 100개를 갖다가 있으면 이 모델을 씌워가지고, 모델을 딱 넣어가지고, A에서 B로 모델을 해가, 제가 상상의 그, AR인지 VR인지 그걸 막 만들어갖고 보낸단 말이에요, 경로를. 모델이 있으면. 모델이 없으면 제가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되니까. 뭐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델 베이스에서는 데이터가 적어도 된다. 진화 학습에 대해서는, 지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 엑타 크리틱은 그 중간쯤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텍사노미를 보면, 분량을 보면은 모델 프리한 게 있고, 모델 베이스가 있는 게 있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모델 프리에서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A2C, A3C, PPO, TRPO. Q러닝에 보니까 뭐 DQN 이렇게 등등등 있고, 두 개 섞었었는데, 이거는 폴리시 문제고, 요거는 밸류 문제잖아요. Q러닝은 밸류니까, Q 밸류니까. 밸류고, 이건 폴리시고. 두 개 섞어 쓴 게 이제 DDPG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델에 있는 경우에 가보니까 월드 모델이 있고, 이제 모델이 이제 딱, 이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이 모델이 좀 가다가 자기가 어댑티브하게 변하는 거예요. 런던 모델이라니까. 이런 거고. 얘는 바둑처럼 모델이 딱 정해지면 알파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어디에 속하느냐, 알파고 제로를 하고 있느냐, 월드 모델을 하고 있느냐, DQN을 하고 있느냐, DDPG를 하고 있느냐, A2C를 하고 있느냐, A3C를 하고 있느냐, PPO를 하고 있느냐, 이걸 잘 보고 이렇게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IT 인공지능 같은 교수분이 강의하는데 뭐 Q러닝도 잠시 설명하고 Q러닝도 잠시 설명해주고 있고
또 DQ도 잘못 설명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 갖다가 신경망을 써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는 거 해주고 있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만 들으면 거의 강학습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DQ 해가지고 타겟 네트워크하고 이제 프레디션 네트워크를 두 개 쓰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간단히 맛배우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로타이즈드 이제 익스피리언스 플레이를 써가지고 뭐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폴러시 그레디언트 하는 문제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악타 크리틱 해서 이수식 유명하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Q를 넣어가지고 이걸 Q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A로 어드밴티지로 바꿔준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A3C, A2C 뭐 이렇게 하는 문제, DDPG 뭐 등등 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모델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걸 리얼월드로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MIT 교수분이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대충 했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다 하는 걸 대충 이제 알겠어요. 대충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셔튼 교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셔튼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플래닝과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닝과 러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8장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망으로 넘어갈 거니까 한번 짚어보자. 오늘 시간 좀 짚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이 뭐냐. 이제 이걸, 저걸 챕터 하나를 가지고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또 뭐냐.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는 뭐예요? 여기 와서 이제 폴리시와 밸류가 있고,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모델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이건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나오겠죠. 모델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것을 플래닝, 폴리시를 교정하는 거. 아까 저 본제 비틀듯이 교정하는 거. 이걸 갖다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플래닝. 이렇게 모델이 폴리시에 영향을 주는 걸 갖다가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플래닝을 잘 하려면 모델을 어떻게 세울 거냐,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델을 가지고 폴리시를 정하는데, 뭐 PPO를 쓸래, A2C를 쓸래, A3C 쓸래, 알고리즘도 고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익스피리언스에서 모델을 변화시키는 걸 러닝이라는 거예요. 러닝. 익스피리언스 바로 폴리시를 바로 하는 걸 이제 다이렉터 강학습, 다이렉터 RL이고, 이거 인다이렉터 RL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모델, 도대체 이 모델이 뭐냐, 이 모델이. 모델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내가 만드는 거냐? 책에서 주는 거냐? 뭐, 누가 친구가 주는 거냐? 뭐, 학습에서 배우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모델이 하는 역할은 모델이 뭘 할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모델에 내놓는 거는 상태하고 보상값을 내놓는 거예요. 상태하고. S'과 R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S'과 R을 가지고 네가 뭘 해볼래? 큐러닝을 해볼래? 몬테칼로 방법을 써볼래?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가 있고, 모델 프리가 있고, 뭐 이런 건데, 모델 베이스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프로타이즈드 서치, 모델 프리는 몬테칼로, TD 메소드 이런 건데, 모델이 있는 경우는 플래닝이고, 모델이 없는 경우는 러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하고 폴리시를 학습시키는 거하고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다가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텔레비 화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액션이 들어가면 모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의 시뮬레이션 하니까. 그래 뭐 S1R, S2R, S3R, S4R 등등등등 이제 모델이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이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네가 새로운 폴리시를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네가 모델이 준 저 상태와 보상값을 가지고 새로운 폴리시를 만들어 보라. 이런 행위를 갖다가 플랜이라는 거예요. 플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모델이 어떤 종류가 모델이 있냐 하면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있고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있고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용어를 뭐 익히놔야 되는 건데 디스트리뷰션 모델은 이 쫙 내줄 때 뭘 내주냐면은 분포를 이렇게 내주는 거. 분포를 아까 보신 것 마찬가지로 상태 1의 몇 프로, 뭐 보상이 몇 프로 이렇게 내주는 분포 함수를 내주는 거고, 샘플 모델은 딱 하나만 내주는 거예요. 야, S 4번이고 보상값 R은 뭐 0.2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샘플을 내주는 건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샘플들이 많이 있으면 이 중에서 한 개를 취해가지고 내주는 것 갖다가 샘플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좋나, 샘플 모델이 좋나,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쓰면은 데이터가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 샘플 모델을 하면 샘플이라는 게, 뭐 잘못된 샘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균 여기면 많은 샘플도 모여 있겠지만, 빗나간 바이어시스가 있는 샘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 모델을 쓸 때에는 뭔가 하면은 이 샘플을 가지고 결국은 이 분포 함수를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포 함수를 또 계산해야 돼요. 즉, 샘플 가지고 분포 함수를 계산해서 얘가 답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디스트리뷰션 모델은. 분포 함수가 얘가 또 이걸 만든다고 수식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포 함수를 만드는데 샘플 개수가 적으면 2개밖에 안 돼. 그럼 분포 함수를 못 만드는 거예요. 샘플이 적으면 뭐야? 샘플 모델로 바로 한 개만 꺼내 써라. 이런 얘기인데, 샘플들이 많으면 분포 함수를 만들어가 쓰면은 네가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롤아웃 모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롤아웃 모델. 롤아웃 알고리즘. 제가 롤아웃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뭐, 상세히 모르지만은 뭐 이런 거예요. 대충 A에서 B로 갈 때, 딱 이렇게 오면은, 요거 한번 롤아웃 쭉 가보는 거예요. 또 한번 쫙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요거의 평균이 뭐 12점, 여기 13점, 뭐 여기 뭐 10점 하면 네가 높은 경로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트레젝토리 샘플링이 해당돼요. 트레젝토리, 경로를 따라가는 트레젝토리 샘플링인 거예요.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적어온 게 있는데, 저거 뭐죠? 컴퓨터 화면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자료에는, 배포 자료에는 나갔을 겁니다. 이 보면은, 이 롤아웃 모델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원 스텝 폴리시 이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원 스텝. 폴리시 이트레이션이다. 한 스텝 가보고, 한 스텝 가보고, 한 스텝 가보고, 한 스텝 가보서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이 반복해서 찾아나가는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고 이 롤아웃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중에서 가보는 거기 때문에 최옵티mal한 폴리시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한번 쭉 훑어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옵티mal한 폴리시를 찾는 게 아니다. 이 중에서 한 5개를 해봤더니만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4번 해보고 5번 해보고 그 중에 좋은 거 2번을 택해서 네가 간다. 3번을 택해서 간다. 이게 롤러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 롤러 알고리즘은 두세 개 던져보고 2번 던져보고 3번 던지고 5번 던져봤더니만 3번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롤러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롤러 알고리즘이 파워풀하다. 결론적으로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롤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디멘션이 큰 경우에 좋겠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뭐 무한대일 수가 있으니까 네가 가보고 몇 개를 택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 롤러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뭐 나중에 또 공부하시도록 하고 뭐 그런 게 있다 하시도록 하고 이제 그다음에 몬테칼로 방법은 롤아웃하고 똑같은 건데 이 롤아웃이 이제 쭉 찾아가는 건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지 말고 뭐 트리 폴리시가 있고 이게 롤아웃 폴리시가 있고 여기까지는 계산에 의해서 네가 찾고 그다음부터 네가 이렇게 뭐 롤아웃 해보라 이런 얘기가 몬테칼로 트리 메소드라는 겁니다. 몬테칼로 트리 서치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알파고에서 나온 얘기고 몬테칼로 방법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레슨 탄 거고 가장 파워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상세는 모르지만은 알파고 제로의 핵심이 몬테칼로 트리를 썼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열심히 공부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뭐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뭐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뭐 했냐면은 밸류가 뭐냐, Q 밸류가 뭐냐, 뭐 또 그리드 월드가 뭐냐, 이런 거 뭐냐. 처음에 공부한 게 이제 뭐 밸류가 뭐냐, 또 Q 밸류가 뭐냐, 폴리시가 뭐냐, 그 뭐 TD 뭐 템포럴 디퍼런스가 또 뭐냐, 뭐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는 또 뭐냐, 뭐 이런 얘기. 몬테칼로는 또 뭐냐, 그리고 부트 트랩은 또 뭐냐, 또 뭐 N 스텝 뭐 부트 트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 오늘까지 와서 얘기가 이제 플래닝 얘기하고 뭐 러닝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그 보면은 뭐 TD가 거의 핵심이지만 원 스텝이지만 뭐 투 스텝 나가는 거, 뭐 N 스텝 나가는 거 뭐 쭉 가면 몬테칼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롤아웃은 이제 뭐 이걸 갖다가 뭐 쭉 한번 폴리시를 쭉 한번 이렇게 가본다는 거. 몬테칼로 트리는 유사하지만은 뭐 끝에 가서 네가 뭐 초장에는 네가 좀 어떻게 해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 네 마음대로 롤아웃 해라. 뭐 이게 이제 몬테칼로 메소드다. 몬테칼로 트리 서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는 얘기지만 마무리하면은 강학습은 너무나 많은 분야고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올라갈 때 루트가 굉장히 많듯이 루트를 잘 찾아서 올라가야 빠른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지금 뭐 밸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폴리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모델 풀인가, 모델 베이스가 되어 있는가, 몬테칼로 트리를 쓰고 있는가, 다 해놓고 그러면 나는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다, MDP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전부 각 부속품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오늘 두서없는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